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수연입니다. 어느덧 3회를 맞이한 경상북도 이야기 보따리 수기 공모전. 올해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번 경북의 추억 담기 3회는 바로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군 편입니다. 자, 그럼 먼저 곽용환 고령 군수님을 만나서 고령 자랑을 들어보실까요? 군수님 나와주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의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이야기 보따리 수기 공모전에 참가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의 더없이 우리 경북 고령은 2019년 대비 2020년도 방문자 수 증가율이 오히려 경북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컸던 곳으로서 코로나 시대에 청정 비대면 관광지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최종 등재 대상으로 선정된 대가야 고분군을 비롯해서 고령 은행나무수, 대가야 수목원, 불해관광지, 그리고 개경포공원, 미숭산 자연휴양림, 대가야 체험캠퍼 등은 코로나 시대에 새롭고 청정한 관광지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맞춤형 관광 명소입니다. 또한 2020년 경상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대가야 체험축제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년 경상북도 이야기 보따리 수기 공모전에서도 우리 고령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불어 공모전 이야기거리로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경상북도 이야기 보따리 수기 공모전에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리며 대가야 고령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에서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 바로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일원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 이곳에 자리한 고분들은 대가야 시대에 축조된 무덤입니다. 뿅!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산동 고분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아래에서부터 저기 높은 곳까지 고분군이 쭉 이어지는데요. 꽤 높아 보이지만 대가야의 숨결을 느끼며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와, 꽤 높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제가 지산동 고분군 깊이 들어와 보니까 그 위용이 엄청난데요, 선생님. 그렇죠. 지산동 고분군의 위치를 보면은 대가야읍을 감싸고 있는 해발 310m의 주산 능선 250m에서 100m에 걸쳐서 약 700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산동 고분군에 조성된 모습을 본다면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는 듯한 고분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렇게 높은 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가 있나요? 예, 지산동 고분군이 대체적으로 본다면 산 위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라의 무덤들은 평지에 있거든요. 그 지산동 고분군이 산 위에 있는 이유는 건국신화와 일맥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국신화를 본다면은 하늘신 아버지 이비가지와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감화하여 아들 둘을 낳았다. 근데 그 중에 큰아들이 대가의 왕이고 작은아들이 금강가의 왕이었다라는 건국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지산동 고분군에는 모두 몇 기의 무덤이 분포해 있나요? 예, 지산동 고분군은 약 2.4km에 걸쳐 700여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발굴한 건 15개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를 발굴하는데 시간이 1년 정도 걸리고요. 예산이 10억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선생님, 가야시대 고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예, 지산동 고분군의 특징이라면은 순장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무덤 속에는 한 명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1977년도에 44호 고분을 발굴했더니 가운데 주석실 외에 두 군데의 창고가 있고 주변에 32개의 순장각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약 28구의 인골이 발굴이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두개골이 파열되어 있거나 갈비뼈 밑으로 지나간 예리한 칼날이 지나가는 흔적이 있어서 강제로 죽여서 묻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설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나니 평범하게만 보였던 고분군이 달리 보였는데요. 봉긋 솟은 고분마다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에 지금 700기가 넘는 고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무덤이 있을까요? 있죠. 저 뒤에 보시는 이 44호 고분을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 역사에 순장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본다면은 순장의 숫자가 뭐 1명, 2명, 5명인데 이 44호 고분을 발굴하고 보니까 최소 40명 정도가 순장이 되었어요. 자, 이런 예는 우리나라에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든다면 이거고 또 하나 저 위에 있는 5호 고분인데 폭이 5m예요. 50m예요. 가장 큰 무덤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옛날 어른들의 시문에 글을 쓴 데 보면은 전 금림왕릉이라고 적혀 있어요. 전해지는 금림왕릉.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 보면은 옛날부터 금림왕릉이라는 분이 계셨을 것 같죠? 네, 금림왕. 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 아래자락에 2008년도에 발굴한 73호 고분이 있는데 이 73호 고분은 정말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고분이거든요. 무덤의 폭은 한 20m 정도가 되는데 지산동 고분군이 99%는 도굴 당했거든요. 근데 그 고분도 사실은 도굴 구멍이 다 있었는데 발굴을 하고 보니까 내부가 도굴 안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덤의 구조가 신라의 무덤 구조와 대가의 무덤 구조가 믹스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무덤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무덤 속에서는 주인공 묘각 안에 순장자가 3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무덤이라고 꼭 생각이 듭니다. 와, 이렇게 하나하나 고분군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예. 지산동 고분군을 둘러보는 재미가 더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숨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순장자들은 얼마만큼 슬펐을까? 정말로 따라가고 싶었을까? 아니면 죽음이 싫어서 도망간 사람도 있었을까? 선생님은 그 당시에 가야인이라면 순장자로 지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야밤에 몰래 도주하겠습니다. 3명이 도망갔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분이시군요. 네, 두 번째는 선생님. 예. 그럼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네.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러겠습니다. 네, 44호군. 44. 엄청 크죠? 네. 무덤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약 1년 정도 잡고 네. 지산동 고분군은 능선을 따라 자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고분군 전체를 둘러보기 위해선 경사로를 따라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와, 이렇게 지산동 고분군 제일 높은 곳에서 바람을 맞으니까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게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령에 오시면 꼭 지산동 고분군에 오셔서 대가야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산동 고분군 바로 아래에 있는 대가야 박물관. 이곳에선 선사문화의 중심지이자 대가야의 옛 도읍지였던 고령의 역사와 함께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과 옛 대가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뒤에 많은 유물들이 보이는데요. 제가 지산동 고분군 다녀왔거든요. 그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네요. 다 여기에 있는 건 아니고 수장고에도 있고, 그런데 이곳에선 고분군 유물 외에도 고령 지역의 구석기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령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그럼 대가야 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선생님? 대가야 박물관은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이 있는 주상기슭의 틀을 잡아 2005년 4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예, 박물관 부지 면적은 약 한 4,000여 평에 야외 전시장에는 고령 지역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불상과 탑, 석등 등 불교 문화재와 추정 복원한 대가야 집과 창고, 제철로 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물관은 1, 2층 기획 전시실과 상설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획 전시실은 연 2, 3회 특별 주제를 설정하여 특별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길에서 찾은 보물이라는 주제로 꾸며져 있습니다. 예, 2층 상설 전시실은 1970년대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고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대가야 박물관은 지난 2003년부터 전시자료의 확보와 활용을 위해 문화재 기증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기증받은 유물과 도서 자료는 고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 사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딘가요, 선생님? 고분 그 자체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말씀드린 고분을 온전히 느껴볼 수 있는 전시장, 바로 대가야 왕릉 전시관입니다. 아, 대가야 왕릉 전시관이요? 네, 그렇습니다. 대가야 왕릉 전시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최대 규모의 순장 왕릉인 지산동 44호분의 내부의 모습을 발굴 상태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덤 내부로 들어가 볼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조금 으시시하지만 가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분 모양이군요. 네네. 사람도 있었고, 또 이 안에 관람객들이 실물 크기의 모형 44호분 속에 직접 들어가 온몸으로 직접 고분을 체험하다 보니 생생함이 배가 되는데요. 저도 해설사님과 함께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무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크기나 구조도 그럼 실제 고분과 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산동 44호분은 가운데 주인공이 묻힌 어떤 돌방과 남쪽과 서쪽에 딸린 돌방 2기, 그 주변에 32개의 순장 덧널이 있고 바깥쪽에 둘레돌을 배치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 왕릉 전시관도 발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기 때문에 전시실 가장자리를 돌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저희가 지산동 고분군에 올라가면 겉모습만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니까 내부도 생생하게 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대가야가 좀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많이 구경하십시오. 유적지와 유물들로 발견하는 과거의 이야기들, 또 여행으로 만들어가는 나만의 이야기들. 대가야 왕릉 전시관에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가야금을 창제한 악성 우르에 관한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곳,
가야금 탄생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우륵박물관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선생님 제가 고령 여행 중인데요. 예. 이곳 고령에 우륵박물관이 지어진 이유가 있나요? 예, 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1500년 전에 우륵 선생님이 여기에서 가야금을 정정하게 울렸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마을 이름이 정정골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우륵 선생님이 이곳에서 예,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동네예요? 예. 아, 그 이야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뭐 이렇게 뭐 태어나고 살고 그러신 건가요? 그런데 옛날에 우륵 선생님이 여기에서 태어나서 풀피리를 불었어요. 풀피리를 불면서 새소리, 물소리 보다가 더 좋은 소리는 없을까 하면서 우륵 선생님이 만든 가야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와, 우륵 선생님은 악성이라고 불리잖아요. 예. 그분이 태어나신 곳, 또 가야금을 만드신 곳이 이곳이라고 하니까 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예, 가야금이라는 이름은 대가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야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선생님, 그러면 우륵 선생님은 예. 어떻게 해서 가야금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아, 우륵 선생님은 가실왕의 명을 받아서 만든 게 가야금입니다. 근데 아무리 왕이 명을 내린다고 해도 예. 없던 악기를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륵 선생님은 그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예, 노래, 춤 다. 아, 그래서 왕의 명을 받고 예. 가야금을 만드셨고 예.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악기로 전해 내려오는 예. 그런 업적을 남기신 거군요. 예. 우륵, 박연, 왕산악은 우리나라 3대 악성인데요. 그중 우륵 선생이 바로 이곳 우륵박물관이 있는 옛 정정골에서 12현의 가야금을 연주하고 가실왕의 명을 받아 가야금 12곡을 작곡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륵의 일대기를 알 수 있는 우륵박물관 관람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전통악기 중 하나인 가야금의 역사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넓은 잔디밭 보이시죠? 자연 속에서 즐기는 여유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코로나 시대, 야외에서 힐링을 원하는 분들에게 딱 제격인 캠핑. 대가야 체험 캠프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저와 함께 대가야의 자연 속으로 가보실까요? 좋다.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대가야 박물관, 왕릉전시관, 문화누리, 대가야 생활촌 등 고령군의 중심 문화 관광 시설이 모두 5분 내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에 있는 대가야 캠프에선 캠핑은 물론 다양한 체험 활동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대가야 체험 캠프장 곳곳에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여기 이 가족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랑 같이 캠핑 왔네요. 네.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이거 공작. 공작새 깃털을 뺏겼어. 이게 뭐예요? 뭐 자랑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공작 깃털 네. 주워가지고 자랑. 누나가 자랑하는 중에서 깃털을 뺏어가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나오시게 되셨어요? 예, 그냥 뭐 주말이기도 하고 예.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이런 뭐 가까운데 좋은 데 있다 해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러시군요. 이렇게 다 같이 자연 속으로 나오니까 어떠세요? 좋죠, 상쾌하고 애들도 이제 뭐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아파트에 살다가 답답한 그거는 해소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우리 그 대가야 체험 캠프장 네. 어떤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체험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동물들이나 지금 뭐 공작 깃털도 주워 왔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보시다시피 풍경도 좋고 해서 그런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렇게 캠프장에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신나고 좋아요. 너무 신나고 좋아요. 네.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지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재미있게 놀고 가세요. 하나 있는 것 같아. 뭐가 있어요? 여기 동물 보러 가니까 기분이 좋았죠. 동물 봐서 기분이 좋았어요. 와, 오늘 우리 가족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얘들 안녕. 체험 캠프는 대가야 생활촌 옆 그리고 대가야 농촌문화 체험특구안에 위치해 가족이 함께 전통 농기구 전시장이나 농작물 재배장을 탐방할 수 있고 다양한 전통 방화도 견학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고령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설의 완성도가 뭐 비교가 안 되죠. 탁월하죠. 보신 것처럼. 그리고 바로 주변에 대가야 생활촌하고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고령 관광의 그 주요 동선의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텐트를 쳐놓고 고개를 넘어가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대가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문화관광 캠프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즐겨 찾으십니다. 재방문율이 상당히 높은 캠프입니다. 캠핑도 즐기고 대가야의 옛 문화를 즐기는 시간과 함께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운 힐링의 순간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대가야의 역사를 배우고 체험 활동으로 몸의 건강과 삶의 여유까지 찾을 수 있는 곳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을 방문했습니다. 승마 체험, 활쏘기 체험, 대가야 기마무사 체험, 경장기 체험, 장군복, 무사복 체험, 천연염색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들로 가득했는데요. 실력에 따른 단계별 마장부터 마사, 마상무예 공연장까지 기마와 관련한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제가 돌풍이와 함께한 승마 어떠셨나요? 이렇게 대가야 기마문화체험장에서 색다른 경험을 즐겼는데요. 자연 속에서 말과 함께 즐기는 경험,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온 곳은 어딜까요? 마치 대가야 시대 속으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데요. 대가야 생활촌 더 깊숙한 곳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출발!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대가야 전통복식으로 갈아입어 봤는데요. 제가 정말 대가야 시대의 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옷도 입었으니 계속해서 대가야 속으로 가보시게나. 귀족처럼 품위 있게. 2019년에 개장한 대가야 생활촌. 1500년 전 대가야 시대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바로 인트로 영상관입니다. 짠! 선택. 여기 안에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능수버들도 있네. 대가야 생활촌은 대가야의 생활상을 재현한 인줄마을, 대가야를 대표하는 철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귤맷돌과 대가야의 토기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고란마을, 그리고 여름엔 물놀이장, 어린이들의 미술 놀이터인 하늘미술관, 달고나 체험, 공방 체험 등 신나는 체험거리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대가야 원정선인 하지호에 승선해보고 주산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주산성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활쏘기 VR 체험도 가능합니다.
와, 이렇게 대가야 생활촌에서 곳곳을 돌아보며 즐기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금세 지나가 버렸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었는데요. 이제 대가야의 운치 있는, 낭만 있는 밤을 느껴봐야겠죠. 함께 가시죠. 방문한 곳은 다름 아닌 대가야 생활촌 내의 현대식 숙박시설 한기촌입니다. 대가야 서민들의 삶을 느껴볼 수 있는 서민촌인 초가마을과 귀족들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기와마을로 이루어져 경험해보고 싶은 숙박을 선택해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와, 선생님, 여기는 대가야 생활촌 내부에 있는 숙박시설이어서 그런지 뭔가 운치 있고 또 대가야 속에 쏙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야, 여기 한기촌은 가야 시대 때 귀족이 살았다고 해서 가야 시대 우두물이나 수장을 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 귀족이 사는 집이라서 한기촌이라고 하고 저기 초가집은 서민이 사는 집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도 오늘 여기 들어왔으니까 귀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선생님이 이 한기촌 마을에서 가장 매력적인 점을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귀족이 되어서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에 숙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시설을 마음껏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오늘 꼭 하룻밤 묵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귀족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귀족의 마을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아, 저는 한기가 그런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와, 이렇게 꽃도 예쁘게 심어 놓으시고. 와, 여기가 딱 그 산 아래에 있는 명당이네요. 전통마을에서 보내는 하룻밤이라니 생각만으로도 낭만적입니다. 이른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며 즐기는 대가야 생활촌. 산책 한 바퀴에 여행의 피곤이 절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령군 관광협회장 이상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고령의 곳곳을 돌아보니까요. 와, 고령은 정말 매력적인 지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고령의 매력을 알 수 있게 관광협의 회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고령에는 제가 봐도 많은 곳이 곳곳이 관광 관련돼서 구석구석 있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우리 관광협의회가 어떻게 설립됐느냐 그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 고령군의 강양 군수님께서 고령군의 전국에서 고령군 관광의 백화로서 어떤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 뒤로 우리 고령의 대표 축제인 대가야 체험축제라든지 고령군 관광 관련되는 일을 저희 관광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령 알리기와 펜투어라든지 기타 모든 걸 해서 국민들과 함께 지역민과 함께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4월달 할 수 있는 대가야 체험축제가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과 대면 차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저들도 한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한다면은 축제가 진행이 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고령을 열심히 관찰하고 또 축제의 재앙이 들어와서 같이 함께 즐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역사 테마 관광지도 원래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열린 관광지로서 최종 선정이 되어서 저들 고령의 자랑이고 또 대가야 체험축제는 2020년도에 경상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품질 보증이라는 그런 정도의 축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고령을 격려해 주시고 국민들을 격려해 주시면은 대가야 고령 축제는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대가야의 도읍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토기와 철기, 가야금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대가야의 역사를 테마로 조성된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를 방문해봤습니다.
가야의 생활상을 첨단시설로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4D 영상관을 제일 먼저 찾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셨죠? VR 체험하니까요,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생생하고 스릴 있게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느낌이었어요.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짜릿해요. 오감을 자극하는 VR 체험이 끝났다면 고대 가옥촌과 유물체험관 차례인데요. 이곳에서 고대 대가야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테마 관광지를 둘러보다 보면 미로 탐방 숲길 등이 있어 즐거운 체험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 그 전통의 소리와 멋을 이어가기 위해 가야금을 직접 제작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명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들어오니까 많은 가야금들이 저를 반겨주는데요. 네, 네. 우르 국악기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그 가야금을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터가 이제 우룩 선생님이 가야금을 만들던 터,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야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그 옛날 우륵 선생님이 만드시던 터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가야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런데 선생님, 이 나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해요. 네, 근데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오랜 세월이 좀 흘러야 됩니다. 5년 이상 삭혀야 되고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제 좋은 악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이 없이는 뭐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이 가야금의 제작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건조 과정이 한 5년 이상인데 아무리 많은 나무가 있어도 그 중에 이제 건조하다 보면 소리가 다 달라요. 그 중에 이제 북소리 나는 게 있어요. 한 10%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만 골라내서 이제 좋은 악기, 이제 전공용 악기를 만드는데 한 공정이 한 200여 공정 되고요. 그리고 한 1000번 이상 손질이 가야지 이제 가야금 한 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하실 일이 무척 많을 것 같은데 우르 국악기 연구원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우룩 선생님이 여기 만들던 터에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영광스럽고요. 좀 보급 발전을 많이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 체험도 해마다 뭐 50가지, 60가지씩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가야금을 널리 알리는데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통의 방식 그대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의 노고가 있기에 전통이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음을 잘 다스려 악을 완성한다는 김동환 명장. 그 소리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500년) 전 대가야의 역사와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고령군 팸투어였는데요. 신나는 체험도 편안한 힐링도 모두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고령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고령에 오셔서 색다른 즐거움 느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경상북도 이야기 보따리 수기 공모전에서 함창이라는 명약으로 대상을 받으신 홍 회장님과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박준현 경북신문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이때 경북을 다니며 체험한 생생한 수기는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기운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경상북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훌륭한 길잡이 역할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인어공주의 작가 안데르센은 여행은 정신을 다시 젊어지게 하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문화유산도 1등이고 자연도 1등인 청정관광지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다녀가시는 자체로 백신 같은 힐링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 트렌드 변화에 맞게 관광으로 먹고 사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경북신문 대표이사 박준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가름하게 돼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경북신문 이야기 보따리 수기 공모전은 경북 지역의 유서 깊고 아름다운 것을 직접 찾아가 체험하고 느낀 부분들을 글로 표현하는 공모전으로 문화의 그 영역을 넓히고 지역의 문화 관광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응모작이 310편에 이르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도 높아져 3회째 개최되는 공모전의 성과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문학은 생활의 진솔한 모습을 담담하게 그린 수필로 여행을 다녀온 후 느낀 감동을 생생하게 그리기 때문에 다른 문학 장르와 달리 매우 생동감 있고 진솔합니다. 앞으로 이 공모전이 무궁한 발전을 거듭하고 여행 문화가 대표적인 경연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번 수상 작품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광 자원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문사들이 빚어낸 이야기를 읽고 그동안 묻혀있던 자원들이 새롭게 조명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토리텔링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작업이 꾸준하게 이어져 경상북도의 관광 자원이 널리 알려지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공모전에 입상하신 여러분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이 그린 글이 다시 공모전을 통해 선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철나게 마련한 팸투어는 입상자 여러분을 축하하고 경상북도의 관광 자원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계기로 삼기 위해 만들었지만 올해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됨을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북신문 이야기 보따리 수기 공모전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경북신문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이야기 보따리 수기 공모전을 통하여 경북의 관광지와 평범한 시골 마을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작품들의 글솜씨의 수준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문체와 글의 구조가 뛰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글솜씨의 수려함도 중요하지만은 탐방한 여행지에서 느끼는 진솔한 감회를 어떻게 형성하였는데 집중하여 작품을 보았습니다. 직접 탐방한 여행지에서의 느낀 감회에다가 가족에게 돋보이거나 삶의 고뇌가 묻어나는 작품들의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여행자들의 다양한 체험이 반영된 작품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올해 대상과 금상을 비롯한 입상자들의 경우 이러한 심사 기준이 합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섬세하고도 치밀하였습니다. 특히 대상의 경우 수준이 전문가 수준을 능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 사적 체험을 결합시키는 솜씨도 대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입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부족한 글을 대상까지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창이 제게는 정말 각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함창을 계기로 또 경북이라는 곳도 제게는 되게 각별하게 다가오고, 처음 제가 사직을 하고 몸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함창에 좀 머무르는 여행을 했었거든요. 한 달 정도. 근데 거기서 굉장한 에너지와 삶의 용기를 얻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그 소읍이 주는 그 옛것, 날것 그대로의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함창역이 그랬고 소읍이 그랬고.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제가 여행을 참 많이 다녔는데 지금도 여전히 여행처럼 살고 있고요. 제주에서도 2년을 살고 대관령에서도 살고 이랬는데 항상 남는 거는 그 고향 같은 게 경북 함창이고 경북이었어요. 그래서 곳곳을 정말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안동, 뭐 영주, 청송, 뭐 아무튼 곳곳을 쓰시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쪽이 좋은가, 사실 그쪽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들 정도로 참 자연 환경이 좋은 데다가 훼손이 참 훼손을 안 시키고 보존을 잘하고,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가 경주, 안동, 뭐 영주 이런 곳이 그냥 그대로 옛날 100년 그대로 뭐 200년 그대로인 것 같아서 참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처럼 건강이 안 좋거나 좀 쉼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막 요란하게 그 숙소를 만들거나 이러지 않아도 옛날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옛 것 그대로여서 사람들이 쉬고 싶고 찾고 싶은 그런, 제가 그랬듯이 그런 경북이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다시 한번 부족한 글을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첫걸음을 내딛는 어린아이처럼 얼떨떨합니다. 이렇게 귀한 상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와 경북신문이 이런 공모전을 한 그 취지를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그 확장성을, 관광 홍보의 확장성을 위해서 이런 상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그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좋은 글을 써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뜻밖의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는 사실은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그런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남편이 아파서 이렇게 조금 힘들던 차에 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단절되었다 그럴까요? 그런 고립된 생활 가운데서 있다가 이제 조금씩 지쳐가고 있을 때 또 이렇게 기쁜 소식 알려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청도는 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주로 차를 이용하기보다는 걸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갈 때마다 너무나 반갑고 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곳이라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상까지 또 주셔서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경북신문에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